네, 안녕하세요. 네, 다리빛 의원의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네. 이제 벌써 한 2주 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요. 오늘 2025년 6월 16일 네, 5시 라이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좀 특이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쪼끔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질환들이고 이런데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이제 질환이나 뭐 치료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알려 드리고자 인제 오늘 이 주제를 좀 준비를 했고요. 제목이 인제 이 화장으로 우리 인제 화장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가 좀 가려지긴 하는데 화장으로도 좀 가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있으면 이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거리였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화장으로는 안 가려지는 붉은 다리, 실핏줄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리에 있는 뭐 좀 몇 개의 실핏줄들 뭐 가지고 있는 경우들 대다수죠. 대다수인데 뭐 한두 개 있는 거야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게 과도하게 많거나 혹은 좀 병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런 것들을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가 안 된다고 설명을 듣는 경우들도 많고 혹은 치료를 나는 하고 싶어서 정말 뭐 미용 쪽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 정말 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 병원들을 방문을 해도 제대로 뭐 진료나 혹은 뭐 적절한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국내 의료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특정 질환들 몇 가지 질환들은 제대로 좀 치료가 안 되는 질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인제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이런 질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인제 왜냐면 제가 이제 이전에 인제 계속 라이브나 이런 영상에서도 매번 다루는데 이게 약간 경계의 위치에 좀 있습니다. 이게 인제 실제 질환과 약간의 비질환의 경계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계에 있는 질환들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비질환을 주로 보는 이제 보통 이제 미용적인 이제 과에서 접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질환을 보는 과에서도 '이게 미용적인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큰 이유가 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환자분의 만족도나 여러 인제 시스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 진료를 하는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다른 걸 그냥 굳이 다른 걸 하고 수술하고 이런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이게 더 진행돼서 어 어떻게 보면 초기에 치료를 해 놓으면 굉장히 좀 치료 경과도 좋고 그렇게 손이 많이 안 갔을 환자들이 진행이 굉장히 많이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돌고 돌고 정말 돌고 돌고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인제 마음에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주제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 몸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건데 무증상인 사실 질환에 대해서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몸에서 뭔가 증상을 보이고 외형적으로 변화들을 보이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등한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주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쪼끔 실핏줄 보이고 얼굴이 좀 붉어지는 우리 홍조라고 하죠. 홍조들 보이면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인제 대인 인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인 관계 사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외형적으로 얼굴이나 이런 이제 노출되는 부분에 뭔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인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얼굴에 조그맣게 인제 뾰루락 뭐 이제 뭐 여드름 혹은 이제 약간의 인제 뭐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바로 뭐 피부과든 아니면 병원에 방문해서 바로 치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발이나 다리 쪽에 문제가 생겨도 어 사실 '별 문제 아니야. 뭐 이게 뭐 큰 생명이랑 문제가 안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등한시하고 그냥 지켜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병이 좀 키워지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인제 좀 이따 뒤에 사진들을 좀 보여 드릴 거예요. 사진들을 보여 드릴 텐데 그런 분들 보면 '그냥 가리면 되지.'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가리면 되지.'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 인제 우리가 말하는 질환, 병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혈관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펠트 님이 처음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네. 실핏줄이 보이는데 붉은색보단 거무스름한 색이 좀 더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실핏줄도 없앨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네.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혈관들이 확장을 하게 되면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형태가 보통 얘기하는 요렇게 붉은색의 이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약간 거미줄 모양의, 우리가 거미줄 혈관이라고도 인제 얘기를 하지만 거미줄처럼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확장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이 홍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주변이 약간 인제 태양빛이 이렇게 쭉 퍼지는 형태로 이렇게 피부가 주변이 이렇게 빨갛게 실핏줄들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저렇게 청색으로, 그러니까 보이거나 좀 어두운 색으로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혈관 확장증의 한 부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웬만한 혈관들은 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없앨 수 있고요. 그런 혈관들을 없애는 과정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인제 다양하게 다 인제 경험상 제대로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쪼끔 인제 '아 이거는 치료 못 해요.'라고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실핏줄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벨라 님이나 우디 님처럼 "실핏줄이 살짝만 보여도 치료를 해야 하나요? 실핏줄이 처음엔 작은 부위로 보였는데 점점 퍼지는 것 같은데 오래 두면 더 심해질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진행하니까잖아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혈관성 질환들, 그러니까 실핏줄, 모세혈관 확장증도 결국에는 진행하는 인제 양상을 보이는 게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결국엔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혈관들이 더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 변화도 생기고 이러면 혈관 기능이 더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혈관은 더 확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제 요즘 비만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 비만 환자들도 있고, 뭐 임신하면서 뭐 다양한 인제 문제 때문에, 그리고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이런 자식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점점점 악화되는데, 문제는 이런 인제 실핏줄들을 그냥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 정맥부전이라고 하는 하지정맥이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맥부전, 하지정맥류의 중요 원인이 정맥고혈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맥고혈압의 하나의 증거로 이렇게 이제 모세혈관이나 혈관 확장증이 진행되는 거죠. 이게 인제 놔두게 되면 이런 정맥고혈압, 정맥 압력이 높다는 것 자체가 결국엔 피부 밑에 있는 혈류 장애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피부 변화, 뭐 색소 침착이랄지 피부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피부 밑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되면 피부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피부 밑에는 굉장한 감각신경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증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증상이랑도 분명히 연관이 될 수 있어요. 뭐 그 부위가 좀 무겁거나 아프거나 쑤시거나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미용적인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 질환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인을 못 찾았던 그 증상의 하나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인제 예를 드는 게
저희가 수술을 해요. 보통 이제 폐 수술을 하든지 우리 수술을 하게 되면 흉곽경이라고 하는 이 카메라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만약에 폐에 위쪽 수술, 위쪽에 있는 폐를 절제했다고 치죠. 위쪽에 있는 폐를 뭐 일부를 절제를 했어요. 그럼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이 통증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그 부위가 아닌 수술한 부위가 아니라 옆구리에 있는 절개한 부분을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부 밑에는 그런 감각신경들이 그러니까 신경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불편감을 많이 호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도 피부 밑에 있는 혈관들이 저렇게 확장되면서 어 신경계 그러니까 우리 감각신경이나 피부 밑에 있는 신경을 뭔가 이상을 좀 뭐 압력 때문에 혹은 염증 때문에 이상을 초래하게 되면 그 부위에 인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치료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이은주 님. 여름엔 바다나 계곡으로 놀러를 다녀서 비키니 입고 자주 놀러 다닌다고 하시네요. 어느 순간 보니까 종아리 쪽 실핏줄이 생기면서 사라지지 않던데 "물놀이 때문에 실핏줄이 생기나요?"라고 하시는데 아마 물놀이 때문은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외부로 활동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운동을 하시거나 혹은 혈류가 다리 쪽으로 많이 쏠리는 상황이 생기면서 또 그러실 수도 있고요. 혹은 외부에 인제 만성적으로 이렇게 여름철에는 혈관이 확장하거든요. 확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확장하는 것들이 좀 만성화되다가 뭐 실핏줄이 보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단순 뭐 물놀이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 이게 결국에는 진행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어 운동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실핏줄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벨라님, 하지정맥 수술했는데 실핏줄이 남아 있어요. 이 "수술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인제 포커스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수술하는 부위랑 우리가 인제 보통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실핏줄이랑은 치료하는 목적이나 혹은 그 계획에 있어서 쪼금 다른 부위가 있거든요. 제가 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저렇게 정맥에 있는 그 정맥혈관, 이 판막이 고장 나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 판막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이 역류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그래서 역류를 하면서 혈관도 늘어나고 혈류가 심장으로 가야 될 혈액이 일부가 다리로 요렇게 내려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혈관도 요렇게 확장이 되고 안에 있는 판막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치료하는 수술이 바로 하지정맥류 수술이죠. 그러니까 고장 난 판막을 고치는 것이 결국에는 이 하지정맥류 시술 인제 수술인데 우리가 혈액이 요렇게 역류하다 보면 결국에는 혈액이 역류하면서 우리가 고인물은 이 섞듯이 정체되는 혈액들이 생기면서 거기서 염증도 생기고 그리고 압력 변화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혈관 자체가 또 변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울퉁불퉁한 이렇게 튀어나온 혈관들이나 실핏줄이나 이런 것들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들도 요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이런 신경, 뭐 발이 시리거나 열감, 뭐 피부 질환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제 치료하는 혈관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빨갛게 보이는 데가 근육이에요. 근육인데 근육 위에 있는 요 복제정맥이라고 하는 요 정맥을 보통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고요. 보통 우리가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이제 혈관을 하지정맥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혈관들이 이 복제정맥이라고 하는 정맥이 직접적으로 어 튀어나와 보일 수도 있지만 주로는 이 혈관이 아닌 이 혈관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층에 있는 다른 가지가 요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가지들이 튀어나온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핏줄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 피부 밑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들이 요렇게 이제 보인다든지 확장돼 보인다든지 파랗게 보인다든지 빨갛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보이는데 치료는 저희가 안쪽을 요렇게 치료를 해 주게 되면 하지정맥 수술은 요 복제 정맥을 치료하다 보니까 여기를 치료해 주면 압력이 떨어지면서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혈관들이 좀 줄어든다든지 실핏줄들이 좀 이제 줄어드는 양상들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이게 100% 좋아지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치료하는 방법으로 뭐 경화 주사나 제가 인제 보통 뭐 레이저나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치료들이 인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실핏줄은 남는 경우들이 대다수죠.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이제 저렇게 혈관들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냥 두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냥 두는 경우들이 대다수고 증상이랑 혹은 하지정맥류랑 연관이 없으니까 "그냥 지내세요."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인제 환자분들은 네 이것 때문에 치료를 했는데 저희 실핏줄들도 같이 해결되는 줄 알고 치료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남아 있으니까 이거 치료가 제대로 된 거냐?"라고 인제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안에 인제 복제 정맥은 치료가 잘 된 경우들이 대다수죠. 근데 겉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남는 경우들이 대다수여서 여기서 인제 치료자와 환자의 이런 치료에 대한 치료 성적에 대한 갭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환자분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만족도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 인제 실핏줄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피부 밑에 있는 혈관들을 남겨 두게 되면 저렇게 실핏줄이나 혈관 모세혈관 확장들을 남겨 두게 되면 보통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감각신경 그러니까 피부 밑에 있는 감각신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증상이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다리가 좀 무겁다든지 혹은 붓는 느낌이 든다든지 혹은 약간 저린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증상이 남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치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조금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이런 다리 혈관들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만약에 하지정맥류 클리닉을 가시면 저희가 도플러 검사도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 도플러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이건 하지정맥류가 아니고 치료를 못 한다."라고 하고 그냥 보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 뭐 검사까지 진행했다가 이 검사를 해도 보통 그 복제 정맥이라고 했던 그 복제 정맥에 진단 기준에 맞는 역류가 없는 경우들이 또 꽤 있거든요. 반 이상은 또 역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래도 쪼끔 신경 써 주시는 선생님들은 경화 주사라고 하는 주사 치료를 좀 하고 좀 보자. 뭐 근데 주사 치료 1 번, 2 번은 안 되니까 뭐 10번 이상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경화 치료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인제 제대로 복합적으로 치료가 하지 않으면 이런 이제 혈관들에 대해서가 치료가 되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인제 치료하다가 나중에 다른 부작용 때문에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색소 침착이랄지 혹은 저기에 혈관에 염증들이 생겨서 그게 인제 치료가 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들로 오시면 이제 대부분의 요렇게 실핏줄들 그러니까 1-2개 있는 거는 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혈관들이 요렇게 확장되고 피부 밑에 있는 실핏줄들이 이렇게 보이면 반바지도 못 입고 짧은 옷도 못 입고 그래서 어 약간 이제 사회에 활동하시는 데 굉장히 좀 불편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런 혈관들의 인제 경험상 어 도플러 검사를 해도 역류가 없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인제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도플러도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피부 밑에 있는 혈관들은 저희가 인제 안에 아까 하지정맥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해도 실질적으로 없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저기 인제 저런 혈관들은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저희 실핏줄에 대해서 뭐 레이저랄지 혹은 뭐 경화 주사랄지 이런 치료들 그러니까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 실핏줄은
하지정맥류 수술만 해서는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술에 대한 인제 권유도 못 하고 하게 되면서 치료를 좀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뭐 생명이랑 뭐 위중한 질환도 아닙니다. 위중한 질환도 아니고 생명이랑 연관된 질환도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하지정맥류의 일종이고 질환이긴 한데 이 질환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환자분들이 인제 방치하게 되는데 문제는 저렇게 인제 혈관들이 저렇게 확장되고 저 밑에 실핏줄들이 깔리게 되면 환자분들이 분명히 불편해요. 불편하고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 습진도 생기고 색소 침착도 생기고 작은 저런 늘어난 혈관들에서 혈전도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좀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사진들을 좀 보여 드리면 요렇게 실핏줄들이 보이면 쪼끔 치료에 있어서 쪼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들을 제가 좀 계속 보여 드리는 게 아마 인제 요런 사진들을 보여 드리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실핏줄 1-2개 있는 거야. 뭐 어떡해. 그냥 지내면 되지."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실핏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요. 요게 뭐 압박 스타킹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좋아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증상들을 쪼끔 조절할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은진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리가 잘 부어서 올리브영에서 의료기기라고 써 있는 압박 스타킹을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오히려 더 저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쥐가 났어요. "하지정맥류일까요?"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처음 착용하시는 거면 좀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부으면 압박 스타킹 압박해 주시는 거 되게 도움이 되고요. 뭐 먹는 인제 우리가 보통 많이 광고하는 약제들 있잖아요. 그런 약제들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뭐 사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 이게 착용 방법을 제대로 모르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종아리나 허벅지에 뭐 발목이나 이런 부분에 사이즈를 정확히 좀 측정해서 적정한 사이즈를 좀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너무 작은 사이즈를 쓰시면 혈관 기능에 더 좋지 않아서 하고 나면 더 저리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인제 슬리브 형태로 돼 있는 것들 쓰면 발목이나 발이 더 많이 붓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잘 착용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압박 스타킹 압박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건 분명하지만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영이 님께서 질문을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핏줄을 없애는데 치료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그리고 또 "많이 생기면 간지럽기도 하나요?"라고 하시는데요. 치료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다르겠고요. 뭐 실핏줄이 하나 보이면 한두 개 많지 않으면 당연히 1 회만 치료해 줘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핏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아까처럼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 시간은 분명히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얼굴에 있는 기미 뭐 여기 얼굴에 있는 조그마한 인제 이 기미나 뭐 홍반이나 뭐 이런 것들 제거를 할 때도 시간을 많이 두고 하잖아요. 회복기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4 에서 6주 텀으로 뭐 4-5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 있는 혈관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얼굴 피부랑 다리 피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인제 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하지정맥류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나서 회복할 때 운동도 하고 회복할 때 좀 도움이 좀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드리는데 또 하나가 보습이나 이런 부분들도 꼭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면 다리 쪽에는 어 혈류가 중력의 반대로 다리 쪽에 계속 쏠리잖아요. 쏠리다 보니까 혈류 흐름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의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더디다 보니까 약간의 색소 침착도 더 잘 생기고요.
혈관이 터지는 멍도 더 잘 터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기가 분명히 좀 필요하고 시간을 조금 잡아야 된다. 그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핏줄들이 저렇게 보이는 모세혈관 확장들이 계속되다 보면 피부에 혈류가 계속 흐름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부에 피부염이나 피부의 혈류 장애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어 이제 진행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게 약간 피부염으로 발전하죠. 피부염으로 발전하거나 빨갛게 된다든지 혹은 진행되다 보면 색소 침착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치료 계획을 좀 잡으시는 게 좋고요. 실핏줄들이 저렇게 보이는데 만약 간지럽고 피부염으로 발전하면 치료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만성화되면 내가 모르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정맥류의 우리가 임상적인 단계들을 보게 되면 초기에 실핏줄들 그게 1 기라고 봐요. 2 기가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를 2 기라고 보고요. 우리가 인제 3 기는 정맥류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부종이 있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인제 3 기라고 하는데 4 기부터는 저희가 인제 피부 병변들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4 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피부 병변은 굉장히 좀 진행됐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성화됐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 인제 피부 병변이 나타나면 본인도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실핏줄들 주변에 동글동글한 뭔가 '이게 검버섯인가?' 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치료하다 보면 저도 하다 보면 이게 검버섯을 생각하셨는데 그게 색소 침착이라서 주변의 실핏줄들을 치료해 주고 나면 그런 피부 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밝아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좀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죠. 네. 펠트님, 어머니가 3 월에 배나실로 수술을 하셨는데 회복하시면서 보여주신 사진처럼 허벅지 쪽에 핏줄이 쫙 퍼져서 생기셨는데 "수술하셨는데도 치료가 가능할까요?"라고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인제 배나실로 하셨다 뭐 그러니까 하지정맥 수술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안쪽 혈관에 뭔가 기능이 이제 복제정맥의 역류나 이런 기능들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치료가 되셨다라고 하면 오히려 인제 남아 있는 실핏줄에 대해서는 저렇게 인제 모세혈관 확장증 이 혈관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우리 정맥 압력을 높여주는 원인이 또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하시면 또 재발이나 다시 진행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우디 님. 네. "실핏줄이 많이 보이면 하지정맥류와 관련이 있을 거야 있는 걸까요?"라고 하시는데요. 당연히 이것도 하지정맥류입니다. 하지정맥류고요. 하지정맥이 한 증상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단계 임상적으로 1 단계가 실핏줄이잖아요. 모세혈관 확장증 혹은 그것보다 쪼끔 뭐 3 밀리 이하의 이 정맥 망상정맥 인제 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럴 때도 하지정맥류의 증상이거든요. 같은 하지정맥류인데 이게 인제 2 기부터를 인제 우리가 인제 유의미한 하지정맥류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1 기는 임상적으로 그냥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제 단계라고 하는데 그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복제정맥의 역류에 대해서 말하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외형적인 변화에 대해서 치료는 어 여기서는 인제 굉장히 좀 고민거리죠.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인제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긴 한데 이게 선진 국가 우리가 보통 뭐 개발도상국가 혹은 의료 환경이 안 좋은 나라들을 모두 합해서 공통적으로 "이 정도면 치료를 해라. 이 정도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요런 가이드를 이제 잡아 놓은 것이지 의료 환경이 굉장히 좋은 사실 국가에서는 꼭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과잉 진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인제 계속 이제 폐 수술을 얘기를 하면 뭐 폐암이나 이런 수술, 암 수술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최소 치료 가능한 인제 뭐 정도를
정해 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 적극적인 치료 같은 경우는 뭐 전이를 했어도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술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환자들도 사실 상황에 맞춰서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나라의 의료 환경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치료를 좀 계획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아까 인제 사진처럼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저게 그냥 두고 보시게 되면 미용적으로나 혹은 이 혈관 기능적으로나 나중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는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벨라님 인제 질문이 실핏줄을 없애주는 바르는 약 같은 것도 있나요? 저도 피부과 갔다 왔는데 "필요해도 또 생긴다고 냅두라고 하시네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없애는 약으로는 당연히 없앨 수가 없죠. 그게 인제 혈관을 뭐 막거나 혹은 없애는 방법이 사실 특별히 없기 때문에 뭐 녹이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르는 약은 없고요.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실핏줄이나 이런 치료들은 결국에는 한 번 치료로는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복합적인 치료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이상이 있으면 그 뿌리까지도 치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제가 꽃송이 님 답변까지 좀 드리고 뒤에 슬라이드를 조금 추가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네. 저도 실핏줄 때문에 하지정맥류 병원에 갔는데 치료 못 한다고 해서 "왔다."라고 하시네요. 어느 병원을 가야 하나요? 경화 주사하면 자국 남는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근데 두니까 "자꾸 진해지고 번져요."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사실 대다수예요. 저도 인제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그 부분에서 좀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진 거고요. 제가 인제 최근에 인제 아마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게 좀 나올 게 이게 치료하고 나서 생기는 이 부작용 중 하나가 인제 색소 침착에 대해서 제가 인제 레이저 치료한 것들을 좀 데이터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환자분들이 치료하고 나서 불편감들이 남고 뭔가 부작용이 남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을 못 받고 약간 그러니까 방치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은 하시지만 딱히 방법을 인제 사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 지나면 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제 가이드나 혹은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인제 우리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혹은 인제 우리 경화 치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경화 치료하고 인제 생기는 뭐 색소 침착이랄지 이런 부작용들은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저도 쭉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 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핏줄들 같은 경우도 보통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시간을 두게 되면 진짜 진해지고 더 주변으로 번지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제 환자분들 본인이 환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아 뭐 이 정도 갖고 그래.'라고 하는데 실제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띄워 보면요. 다리가 요렇게 실핏줄들이 보이면 이걸 괜찮다고 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게 치료가 한 번에 안 될 거고 재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니까 치료를 아예 처음부터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경화 주사하면 뭐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경화 주사를 저기를 몇 번을 할 것이며 하게 되면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인제 보통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주사나 레이저에 있어서 이 스킨 타입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스킨 타입에 따라서 특히나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흑인만큼은 아니지만 인제 우리 서양인에 비해서 멜라닌 활성도가 좀 높기 때문에 레이저나 이런 것들 혹은 경화 치료하고 나서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제 걱정이 좀 생기면서 치료를 그냥 안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치료 못 하니까 우리 여기서는 치료 못 하니까 그냥 지내세요."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죠.
그러니까 요렇게 실핏줄들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쪼끔 굵은 혈관 같은 경우는 경화 주사로 좀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에는 또 경화 주사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화 주사는 좀 굵은 혈관에 치료해서 밑으로 역류하는 것들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저렇게 피부에 작은 혈관은 가능은 하지만 주변으로 경화제가 새어나가거나 혈관을 터뜨리면서 발생하는 색소 침착이랄지 혹은 주변의 혈관 염증이랄지 이런 것들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 치료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우리가 복숭아뼈 근처에 혈관들이 저렇게 확장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저게 실제 예전에는 저런 형태의 모세혈관 확장증을 우리가 1기 인제 하지정맥류로 인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저게 4 기로 올라갔거든요. 피부 변화와 같은 정도로 진행한 하지정맥류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라."라고 이제 가이드를 하려고 단계를 올렸는데요. 근데 국내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좀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 인제 그 진 이제 그렇게 된 인제 이유 중에 하나가 진단 기준이에요. 진단 기준이 혈관 안쪽에 있는 복제정맥의 역류가 0.5초 이상 있어야 된다. 사실 이 진단 기준 때문에 치료의 틀이 계속 인제 거기에 틀에 박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복제정맥에 역류가 없다라고 하면 저기는 발목이나 저런 부분들은 그냥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렇게 발목에 저희가 사기라고 했잖아요. 인제 4 단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렇게 발목 부분에 혈관들이 확장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두고 보면 실제 발목이나 발 쪽에 강하게 정맥의 역류나 정맥 고혈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증거다 보니까 색소 침착도 꽤 많이 생기고 발목이나 발 뒤꿈치나 저 주변에 뭐 무겁거나 통증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색소 침착, 피부염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저 부위가 제가 오늘 사진에서는 뺐는데 까맣게 피부가 변한다든지 혹은 딱딱하게 변하는 변화들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진단을 못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이거는 쪼끔 아이러니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실핏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이제 경화 주사를 주로 했어요. 경화 주사를 주로 했는데, 그러니까 경화 주사라는 게 지금 제가 인제 보여 드리는 사진도 굉장히 작은 혈관에 쓸 수 있 써 썼던 인제 환자를 좀 보여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실핏줄들을 저렇게 인제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건데 이게 인제 하는 과정에서 작은 혈관 같은 경우는 실제 터지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저게 혈관의 농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피부 밖에 혈관은 없앴는데 까맣게 어둡게 이렇게 "자국이 남는다."라고 해서 고게 또 인제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인제 역류가 좀 심하다든지 혹은 인제 혈관 사이즈가 좀 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치료들이 반복적으로 좀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사 치료나 혹은 인제 제가 쪼끔 보여 드리는 인제 방법이, 또 하나는 인제 레이저 같은 인제 방법들을 좀 쓰는 겁니다. 레이저를 좀 쓰는 건데요. 제가 시술 영상을 쪼끔 보여 드리면 실제 인제 외부에서 저렇게 레이저를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게 되면 밖에 저렇게 피부 밖에 보이는 이렇게 혈관들이 같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이렇게 관찰되는 게 확인이 좀 되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응급시켜서 저 부분이 없어지는 게 보이는데요. 저것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화 주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치료를 복합적으로 같이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두게 되면 지금 저게 정강이나 종아리 쪽이나 허벅지 쪽이나 저렇게 보이면 환자분들이 증상을 좀 느끼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증상을 느끼셔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단순히 저 부위가 약간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든지 혹은 가렵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 부분들을 좀 치료해 주고 나면 또 그런 증상들이 같이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치료들을 같이 좀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치료는 쪼끔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고 이게 더 진행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쪼끔 답변을 좀 다시 드리면요. "휴 상천의 세상님, 몸이 알 수 없는 멍이 자주 드는데 왜 그런 걸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유는 굉장히 좀 뭐 다양할 수 있죠. 뭐 혈소판의 기능 이런 건 혈액의 인제 응고 장애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다리 쪽이나 뭐 발목 쪽에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런 정맥 부전이나 정맥 고혈압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는 좀 체크를 좀 해 봐야 되는데 멍이 자주 든다 그러면 우선은 내 몸에 뭐 혈액 인자나 혈액 응고 인자나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는지를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 검진하실 때 우리 혈액 검사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먼저 좀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정말 멍이 어 보통 생각하는 군데군데 드는 게 아니라 좀 멍이 많이 깔린든지 어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많이 멍이 든다라고 하면 그때는 약간의 정밀 인제 검진을 좀 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멍은 드는 게 뭐 보통 혈액 응고 장애나 뭐 혈액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뭐 정맥 부전 때문에도 뭐 발생할 수 있긴 하죠. 인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직 사랑님. 다리가 저려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2 센티미터 정도의 실핏줄도 선명하게 보이는데 혹시 하지정맥류일까요? 마사지하면서 잠들었다가 새벽에 다리가 저려서 깨곤 합니다. 네. 46 살입니다."라고 하시는데요. 네. 이게 꼭 "다리가 저리다."라고 해서 뭐 하지정맥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제 야간에 야간 경련이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야간에 인제 쥐가 난다든지요. 쥐가 난다든지 혹은 뭐 밤에 뭔가 불편감이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낮에 많이 붓는다든지 뭐 혹은 쥐가 나거나 무겁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정맥 부전 그러니까 하지정맥류를 검사를 해 보는 것도 방법이세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모르고 계셨다가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모르고 계셨다가 제가 요렇게 설명드리는 것 인제 들어보시고 '아 뭐 도플러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굉장히 간단하고 뭐 어차피 아프지도 않은 검사라고 하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 보겠다.'라고 하셔서 오셔서 진단이 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번 검사를 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실핏줄이 보인다."라고 해서 검사를 했을 때 정맥 부전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0.5초 이상의 정맥의 역류가 나오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꼭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이 그러니까 진단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반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지만 뭐 환자의 차이가 있겠지만 꼭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정맥 부전을 정말 진단되는 인제 클루가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정맥에 압력이 많이 걸리는 하나의 하지정맥류의 증상이긴 합니다. 하지정맥류의 증상이긴 하고요. 이렇게 실핏줄들이나 모세혈관들이 늘어나는 것도 어 정맥혈관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외형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이게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가려지는 부위에 대해서 옷을 입고 바지를 입고 뭐 이런 부분에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복숭아뼈에 있는 그렇게 혈관 모세혈관 확장증을 예전에는 그냥 미용적인 분류로 했다라고 하면 이게 병태 생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위험을 반영하는 조기 경고로 이제 약간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피부 변화도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행되면서 안쪽에서 뭔가 '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 신호거든요. 그래서 너무 방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두 개 있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로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난다든지 혹은 증상이 있다든지 혹은 아까 인제 사진에서 보여 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걸 단순히 '미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신 분도 저는 봤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피부염이 진행돼서 고생하신 분도 있었고요. 저도 이전에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복숭아뼈 근처에 혈관들, 모세혈관들이 막 늘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면서 계속 인제 발목이나 이런 데를 좀 부딪히는 운동들을 좀 하니까 정강도 맨날 멍들고 이런 운동들 하다 보니까 그냥 발을 잘 안 봤어요. 신경을 일부러 안 썼어요. 그런데 어 최근 이제 보니까 그 부위의 피부가 굉장히 나빠졌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운동을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리의 불편함을 좀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인제 헬스를 하루에 3 시간씩 하는 분이 오셨는데 정강이랑 발목 쪽에 피부가 굉장히 많이 변해 있거든요. 약간 딱딱하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니까 정맥 부전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치료까지 말씀을 좀 드렸던 환자분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피부가 변한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보니까 안쪽에 인제 피부 밖에 그렇게 혈관들이 확장돼 있고 모세혈관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들을 판단해서 그 부위를 좀 치료해 주고 나니까 확실히 피부가 많이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발목 부분이나 그 부위에 약간의 무겁고 불편한 것도 많이 좋아진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미용적인 변화는 아니다. 피부 변화가 단순히 미용적인 변화가 아니라 병이 굉장히 좀 많이 진행된 조기식 경고, 그러니까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선아 님 안녕하세요. "실핏줄로 인한 하지정맥류가 의심되면 병원 선택은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인제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거기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제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는 선생님들이 많이는 안 계셔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희도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하면 보통 한 2-30 분이에요. 뭐 빨리 하신 분 빨리 하는 거 한다 그러면 더 빨리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2-30분 정도 걸린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실핏줄들 저거 꼼꼼히 치료한다라고 하면 30-40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대비 그러니까 하고 나서 한 번으로도 치료가 안 되니까 굉장히 좀 곤란하죠,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그니까 차라리 치료를 안 하고 이제 관찰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선생님, 원장님 뭐 교수님 한테 선택을 그러니까 좀 여쭤보시고 그런 병원을 선택해서 한번 진료를 받아 보시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제 이렇게 됐네요. 네. 오늘은 화장으로도 잘 안 없어지는 다리 혈관, 실핏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인제 아마 이 실핏줄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많이 좀 속상하신 일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도 치료를 또 못 한다고 해서 또 더 많이 또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요런 치료가 있다."라고 좀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방치하지 않았으면 해서 어 이런 치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주제를 좀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내 다리에 실핏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하나 증상이 없는지 또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